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욕 명문 음악학교의 한국인 유학생 17세 김아린에게 갑작스럽게 던져진 선택이었습니다. 피아노만 치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수백 명 앞에서 노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거든요. 더군다나 하린에게는 무대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절대 노래는 안 돼요. 하린의 간절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로 인해 학교 기념 음악회 오프닝 보컬로 강제 지정되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린의 가슴에 달린 작은 브로치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외할머니가 마침내 털어놓은 충격적인 가족사의 진실까지. 과연 하린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자리한 명문음악학교 줄리어드 예비학교의 아침은 언제나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했습니다. 17세의 김아린은 연습실 구석에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완벽했지만 하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김아린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갑작스런 방송에 하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습실을 나선 하린은 복도를 걸으면서도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레이첼 우드 교장은 언제나 그랬듯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발을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하린,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교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만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어요. 다음 주 학교 창립기념음악회에서 오프닝 보컬을 맡아주세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래라니,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죄송하지만 교장 선생님, 저는 보컬을 전공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만. 아니에요, 하린. 당신의 다문화적 배경은 우리 학교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가 만나는 상징적인 존재죠. 게다가 당신의 어머니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다고 들었어요. 교장의 말에 하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무대 위에서 쓰러지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8살 하린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던 그 순간, 그 이후로 하린은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는 것이 어려워서. 걱정 마세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에 당신 이름을 올려놓았거든요. 하린은 깜짝 놀라며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니 이상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대에 올리려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한 적이. 하린, 이건 당신에게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음악계 관계자들도 많이 올 예정이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교장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린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다른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기숙사로 돌아온 하린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교장의 강압적인 태도도 기분 나빴지만 무엇보다 무대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 가장 두려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며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무대에서 착용했던 작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브로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주와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는 어머니의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진주를 보고 있으니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죠.
외할머니께서 유학 떠나기 전날 건네주시며 했던 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인아, 내 엄마는 무대에서 가장 행복해했단다. 이 브로치를 보면서 언젠가 너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외할머니의 말씀이었죠. 무대가 어떻게 행복한 곳일 수 있을까요? 할인에게 무대는 어머니를 앗아간 무서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8살 어린 할인의 기억 속에서 무대는 언제나 공포와 상실의 공간이었거든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조차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던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할인,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룸메이트 에이미 장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연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이미는 언제나 밝고 털털한 성격으로 할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에이미 역시 아시아계로서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였죠. 할인은 에이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교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 이상하네. 보통은 학생한테 미리 물어보잖아. 더군다나 보컬 전공도 아닌데. 에이미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인의 무대 공포증을 아는 에이미로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학기 발표회 때 할인이 떨어뜨린 악보를 주우려다 무대 위에서 얼어버렸던 일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에이미,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노래를 해야 하는 건가? 피아노만으로는 안 될까? 할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에이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할인, 솔직히 말할게. 내가 노래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피아노 칠 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 마치 음악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 같아. 에이미는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에이미의 진지한 모습에 할인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엄마 때문에 시작한 거야? 아니면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때로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들이 어머니의 손과 겹쳐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예전에는 엄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음악이 좋아. 하지만 무대는 달라.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막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연습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무대에 서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어스름한 연습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만지작거리던 할인은 문득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가곡이 떠올랐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죠.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습할 때 옆에서 듣곤 했던 그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할인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노래에 빠져들었죠. 어머니의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할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의 추억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리허설 당일 아침 할인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만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오늘 오후가 되면 정말로 무대에 서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이미가 아무리 격려해도 할인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할인, 괜찮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에이미의 따뜻한 말에도 할인은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지지는 않을까요? 오후 2시, 드디어 리허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강당은 이미 다른 출연자들과 선생님들로 북적였어요. 할인은 무대 뒤편에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김아린 학생, 순서입니다. 무대 감독의 목소리에 할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객석의 시선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무대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피아노 앞에 서자 반주자가 미소를 지으며 준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객석에서 레이첼 교장이 일어섰습니다. 하리는 깜짝 놀라며 교장을 바라봤어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세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교장의 제안에 반주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반주 없이 노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피아노 반주가 있으면 그나마 의지할 곳이 있지만 목소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건 너무... 다른 선생님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교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인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할인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할인은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서 기숙사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거든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달린 어머니의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연습실에서 노래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눈을 감고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대강당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투명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목소리가 높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반주 없이도 완벽한 음정을 유지하며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가 이어졌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할인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감탄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브로치를 만지고 있는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대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와! 누군가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대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진짜네요. 한 선생님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레이첼 교장의 표정도 복잡해졌어요. 할인을 당황시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그녀의 재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할인은 무대 위에서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리허설이 끝난 후 할인은 무대 뒤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할인아, 정말 대단했어. 에이미가 달려와서 할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에이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마치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 에이미의 흥분된 목소리에 할인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방금 전 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노래했던 걸까요? 그런데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대화한 적 없던 학생들이 할인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할인, 방금 노래 정말 좋았어. 소름이 돋았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 나도 좀 가르쳐줘. 갑작스러운 관심에 할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조용히 지내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다니 어색했어요. 더군다나 칭찬을 받는 것도 낯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리허설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이 식당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그 할인이야? 진짜 목소리가 환상적이던데.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더니 노래는 그렇게 잘해.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구석진 자리로 피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조용히 지내는 게 익숙한 할인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그때 레이첼 교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장은 할인을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인, 오늘 리허설 정말 훌륭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교장의 칭찬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할인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 공연에서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예정이니까요. 교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인은 교장의 마지막 말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마치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경고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 퀸과 마주쳤습니다. 엘리자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성악 전공생이자 교장이 가장 아끼는 학생 중 하나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엘리자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목받곤 했습니다. 할인, 오늘 리허설 봤어. 엘리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엘리자를 바라봤어요. 운 좋게 한번 잘했을 뿐이야. 이번 공연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그때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지켜볼 테니까. 엘리자의 말에는 명백한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받던 관심이 갑자기 할인에게 쏠리자 불쾌해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너는 성악 전공도 아니잖아. 피아노나 치는 게 어울려. 엘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도도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인은 혼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엘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할인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관심도, 교장의 애매한 반응도, 엘리자의 견제도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인, 괜찮아? 에이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모든 게 변한 것 같아.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좋은 변화잖아. 드디어 사람들이 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에이미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본 공연에서도 오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압박감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인도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리허설에서의 성공, 갑작스러운 관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본 공연에 대한 부담감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이었죠. 문득 외할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유학 오기 전 마지막 밤에 외할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때 외할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어요. 할머니.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웬일이니?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외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할인은 목이 메어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저 노래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 할인이가.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장의 강요부터 시작해서 리허설에서의 일,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 브로치를 만지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이상해요. 외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구나.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할인은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자세를 바로 했어요. 내 엄마 말이야. 죽기 전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어했단다. 음악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거든. 고리며? 엄마가요?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는 늘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성공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너희 엄마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 음악을 사랑했고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음악계는 점점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단다. 유명한 기획사에서 몇 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내 엄마는 모두 거절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어요? 자신의 음악을 바꿔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지. 더 화려하게, 더 자극적으로 만들라고 했거든. 하지만 내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 음악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고 믿었으니까. 할인은 숨을 죽이고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단다. 진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내 엄마를 찾았지. 그날도 마지막 무대도 상업적인 공연이 아니라 작은 자선음악회였어.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단다. 그리고 그날 무대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 마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진짜 음악을 드디어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기쁨에 차 있었지. 할머니, 할인아, 오늘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야. 내 엄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진짜 음악을 한 거란다. 기교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말이야. 할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음악이 사실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소중한 유산이었다니요. 내 목소리에는 내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리고 내 할머니인 나의 마음도. 우리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음악에 대한 사랑이 내게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외할머니의 말에 할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무대가 어머니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하다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무대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그래, 우리 할인이가 드디어 알아가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할인은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나비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공연 당일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외할머니와의 통화 이후 할인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대가 두렵기만 한 곳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음악이 이어지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인, 오늘 기분이 어때? 에이미가 일어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준비됐어. 정말로. 에이미는 할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대를 무서워하던 할인이 이제는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학교 대강당 주변이 분주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여러 음악대학에서 온 교수들까지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리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김아린 학생. 갑자기 뒤에서 레이첼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 돌아보니 교장이 평소보다 더욱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교장의 말에는 명백한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이 긴장해서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린은 예전과 달리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린의 차분한 대답에 교장은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달라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린,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이곳은 학교 행사니까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린은 교장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지만 진짜 음악이란 바로 그 감정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당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찼어요. 무대 조명이 켜지자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하린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은 피아노가 김아린 학생의 독창입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끝나자 하린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다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하린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기대 어린 눈빛, 뒷자리에 학부모들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동급생들의 응원하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린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어머니의 브로치가 무대 조명에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입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운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었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제가 직접 선택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와 그리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객석에서 약간의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학교 행사에서는 정해진 곡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린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죠. 오늘 이 무대에서 어머니께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린의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거든요. 뒤편에서 지켜보던 레이첼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린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자 불쾌해진 거예요. 하린은 피아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반주자가 준비된 신호를 보냈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연주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연주하던 그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어요. 하린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첫음을 눌렀어요. 아베 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지며 대강당 전체를 감쌌어요. 이번에는 리허설 때와 달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하린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음악 교수들도 모두 하린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베 마리아의 거룩한 선율이 피아노와 어우러지며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어요.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너클 잃고 하린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교 행사 관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린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음악 교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순수한 감동을 준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기교나 테크닉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뒷자리에 한 학부모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음악을 배우고 있었지만 할인처럼 마음을 울리는 연주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악이란 단순히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할인의 동급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할인이 이렇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재능이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깊은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엘리자, 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할인을 견제하려는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할인의 노래를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이 과연 진짜 음악이었을까요? 화려한 기교와 완벽한 테크닉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음악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엘리자는 무대 뒤편 구석으로 물러나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음악이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노래를 들으니 음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마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엘리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어요. 할인을 시기하고 견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레이첼 교장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할인의 노래가 너무나 완벽해서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할인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학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무대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객석의 반응을 보니 할인의 성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인의 노래가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가사가 부드럽게 흘러나오면서 피아노 선율도 점차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어 갔어요. 할인은 마지막 음을 길게 끌어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대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할인에게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고마운 소리로 들렸어요. 할인은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가슴의 브로치가 무대 조명에 반짝이며 마치 어머니가 함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객석의 박수는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할인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떨렸어요. 그때 에이미가 달려와서 할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대단했어.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 에이미의 흥분된 목소리에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할인아, 할머니야.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꿈에서 봤단다. 내 엄마가 옆에서 너무 행복해하더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어머니와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드디어 진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연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할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러 음악 기획사와 콩쿠르 관계자들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제 공연을 본 사람들이 할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할인, 정말 안 받을 거야?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에이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청소년 음악제 출전 제안도 있었고 음반 기획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에이미.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할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제 무대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성급하게 화려한 무대에 서기보다는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혼자 뉴욕 거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연습실에서 피아노만 치던 생활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들리는 거리 음악가들의 연주,
공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선율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리는 작은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피아노도 좋았지만 더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기본적인 코드를 익혔습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린,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에이미가 기타를 메고 돌아온 하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예전에는 뭔가에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풀려난 것 같거든. 에이미의 말에 하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서 그리고 남들의 기대와 시선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하리는 브루클린 다리로 향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다리 위 벤치에 앉아 기타를 꺼내며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멀리 보이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기타줄을 튕기며 하리는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곡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부르는 즉흥곡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모두 담긴 노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하린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주려 했지만 하린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돈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들어 박수를 보내준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다리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가슴에 브로치를 만졌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음악이 뭔지, 무대가 왜 소중한지. 하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화려한 기교나 완벽한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것. 바람이 불어와 하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목소리 이제 세상에 닿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진짜 음악을 들려줄게요. 엄마가 지키려 했던 그 소중한 것들을. 하리는 다시 기타를 들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유롭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브루클린 다리 위로 하린의 음악이 흘러나갔고 그 소리는 강물을 따라 바다로 그리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남들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담긴 음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물려준 그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서 말이에요. 하린의 새로운 음악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